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제 17기 접수 기간이 오늘까지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어서요. 혹시 관심이 있던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너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강의 준비 기간이라 정말 많이 다녔어요. 그 전부터 다니기도 했지만 춥더라고요. 근데 현장이랑 맞지 않는 기사들을 보면은 이게 기사님들마다 특색이 있고 또 어떤 실력이나 가치관의 차이가 있고 의도가 다르겠지만 왜 이래야만 하는가? 여러분에게는 현장과 현실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실이요. 22년도 하반기에 10월 달에 말씀드렸습니다. 이 10월 달에 내가 본 현상이 11월 달에 실거래가에 뜨게 되면은 이건 회복세가 맞다. 잠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도 된다. 그리고 몇 개월 있다가 23년도 상반기에 뭐라 그랬죠? 잠실이 2억 3억 이상 올랐으면은 요 다음에는 마용 성광이다. 특히 요새 마포에 사람들이 먼저 집을 구하니까 공덕 인근에 있는 아파트 사도 된다. 그때 저점이었거든요. 이게 전부 다 미래를 맞춘 게 아니라 현장 열심히 다니고 현장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성실하게 움직인 결과예요. 왜냐하면 거래가 많지 않으니까 시장이 느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빨리 움직이면은 미리미리 캐치가 가능했거든요. 근데 요새 나오는 기사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이거 팩트 체크나 현장 체크 없어요. 데스크도 없어요. 그냥 데이터 보고 기사를 왜냐면 요새 기사가 워낙 경쟁이 심하잖아요. 네이버 기사도 봐도 그건 이해하겠는데 좀 전 이게 좀 저한테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기사에 다룬 내용을 좀 더 현실감 있게 제가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잠실 아파트 호가 3억 원 내려도 매수 문의 뚝 계약 취소 사례도 나와. 이렇게 보면은 이제 시장이 내려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계신 건데 밑에를 보면은 이런 것들도 내려요. 송파구 잠실 아파트 매매 호가가 두 달 새 3억 원 가까이 내렸지만 매수세는 좀처럼 붙지 않고 있다. 하락한다는 얘기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그리고 계약 파기도 했다. 2억 원을 물어가면서 계약을 파기했다. 호가가 22억 5천이다. 요런 내용을 다루신 건데요. 요거 하나하나 이제 비집고 들어가고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가 잠실이거든요. 잠실 리센치고 잠실 S부터 볼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게 빠지고 있는 걸로 보이세요? 제가 기자라면 전 먼저 이거를 다루겠어요. 이게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되게 좀 안 좋으실 텐데 여러분은 지금 이 전국 시장을 봤을 때 이게 지금 맞다고 생각하세요? 전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반등하는 게 지금 맞지가 않다고요. 전국이 얼마나 침체적이고 안 좋은데 잠실 S란 아파트는 지금 정고점을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호가 같은 거 시장 분위기 안 좋은 거 맞아요. 그런데 이건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께 감히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대로 쭉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럼 예전에는 왜 이런데요? 올라가다가 말다, 올라가다 말다, 올라가다 말다, 올라가다 말다, 올라가다 말다. 그럼 이번에는 그냥 쭉 올라가야 돼요. 직선으로. 이게 시장에서 가능해요? 그럼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게 잠실 리센치거든요. 여기 들어가시면요. 물건을 종류별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매매를 누르시고 전체 면적을 선택하시면요. 이게 다 면적 종류예요. 이게 평수 종류예요. 국평 34평짜리가요. 종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이게 여러분이 보시기에 호가랑 매매가가 같을까요? 선호도가 같을까요? 엄청 복잡하단 말이에요. 현장에 나가보면은 매도인들은 기가 꺾이지 않았어요. 이거를 가서 직접 확인을 해보세요. 지금 가다가 주춤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식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팔라고 내놨던 매물을 걷어들여요. 여러분이 집을 10억에 내놨는데 이게 팔리기 시작해요. 10억, 11억, 12억이 가면은 팔고 싶으시겠어요? 안 팔고 집어넣어요. 근데 사실 내가 팔고는 싶잖아요. 가격을 더 받고 싶은 거지. 그러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올라가면은 수요자가 안 사요. 무한대로 올라가는 건 없어요. 그러면 그때 그제서야 내놔요. 그럼 순간적으로 경쟁이 겹치니까 심리적으로 내가 10억 받을 생각이었는데 15억까지 갔으니까 14억만 받아도 땡큐. 13억만 받아도 땡큐가 이거 정말 현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맨 끝에 꼬리가 달려요. 이때 수요가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은 더 올라가는 건데 지금 시장에 수요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뭐가 있냐면 요게 있어요. 전문가들은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특례 보금자리론 일반형이 9월 말 종료되면서
서울 아파트 거래가 줄었고 이로 인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례 보금 자료론이 나오나요? 여기가 대출이 나온다고요. 제 말은 예를 들려면은 해당되는 걸 들어야 되고 전문가가 누군지도 알 수도 없고 하잖아요. 오히려 기사님께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시면은 멀리 갈 거 없어요. 상계주공 이런 데 가시잖아요. 여기는 아예 회복을 못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잠시 렐스 상승한 거에 대해서 기사를 써야 돼요. 시장을 뭔가 부분적으로 억눌러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안 보이세요? 일정 이상 잘 사는 사람들 상류 계층은 멀쩡해요. IMF가 아니에요. IMF 때는 강남 건물도 나왔어요. 그때 IMF 인근에 건물 샀던 분들이 지금 20, 30배 오른 거잖아요. 서장훈 씨도 IMF 터진 다음에 2년 있다가 건물 사신 거 지금 20배 넘게 오른 거잖아요. 잘 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는 꼬꾸라져서 올라오지를 못해요. 이게 왜일까요? 혹시 어떤 파워가 중산층만 업계인 거라면 어때요? 중산층,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중산층 이하만 으깨버린 거라면 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아파트,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아파트는 회복이 불가능하겠죠. 이 시스템 안에서는. 잠시 렐스는 거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전세를 낄 수도 없고요. 대출이 나오지도 않아요. 현금 뭉탱이 가지고 간 것이요. 말 나온 김에 부자들이 좋아하는 아파트 어디 있죠? 강남, 압구정이나 서초, 아니면 일부분으로 새 아파트 생긴 뭐 강동구나 아니면 광교나 이런 데 가보시면은 회복을 했어요. 왜냐면 그분들이 이 정도면 저점이다 라고 사거든요. 비싼 아파트만 회복한 이유는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절대로 전 국민이 공평하게 자신에게 맞는 집을 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특정 사람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저는 차라리 이거를 기사로 쓰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고요. 시장이 꼬꾸라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전국에 5%에도 해당하지 않는 잠실 같은 아파트 말고 여기 아파트 쌓였거든요. 다 눌러보세요. 누가 봐도 눌려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릴게요. 가격이 올라가다가 꺾인 게 아니에요. 얘네가 이상한 거지. 5%도 안 되는 해당하는 아파트들만 반등을 한 거잖아요. 근데 하고 싶은 얘기는 강남도 꺾였다는 거잖아요. 이게 강남도 꺾였다가 아니에요. 강남만 희한하게 반등을 하다가 끝에 약간 지금 주춤합니다가 맞아요. 현장을 그대로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그럼 반면에 강남 아파트를 제외하고 비주요 지역의 아파트는요. 반등을 하지도 못했고요. 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한 번 더 눌리고 있습니다. 대단히 어렵죠. 이 와중에 사람들은 전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면 그대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약을 취소를 했던 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호가를 낮췄던 그것도 확인이 안 됐습니다. 그 매물이 지금 없습니다. 그거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시장이 흘러온 길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봤을 때 강남이 올라가다가 데드캡 맞았구나, 더블 딥이구나 하시는데 봐보세요. 나가보시고 그것도 안 되면 실거래가만 봐보세요. 시장이 지금 완전히 서로 따로따로예요. 같은 나라에 있는 부동산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동부 서부 그 거리 아시죠? 엄청 멀잖아요. 그 거리에서나 일어날 일이 이 작은 서울이란 땅덩어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민이, 중산층이 위로 올라가는 게 철저하게 막힌 사회입니다. 상류층은 그들만의 성을 견고하게 만들었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초고가 아파트, 하이엔드 아파트 신고가 기록한다고. 중산층 이하 아파트는요? 뭐 보신 거 있으세요?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환호를 하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꿈이 좌절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거도 기사로 한 번쯤 써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사님께서 인기가 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조회수를 봤을 때. 그래서 그냥 이게 나온 숫자만 적어 놓으신 거 부분에 대해서만 좀 언급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사도 나오는 날을 저는 고대해 봅니다.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은데 왜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올까요? 또 문제는 이런 기사에 사람들은 또 흔들립니다. 워낙 무서워했기 때문에. 매수인이 별로 없거든요. 매도인들은 힘들어져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이런 기사들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왜 지금 나오는지도 시장에 녹여서 좀 깊이 생각해 볼 타이밍이 아닌가. 너무 지금 시장이 여기저기서 개입이 됐으니까. 결국 그 결과는 우리 거잖아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강조해 보고 싶어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영상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